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식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이재명의 범죄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가 무죄인 양 보이게 하거나 그의 범죄가 인정된다 해도 다음 대선까지 재판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우선 대장동, 백인동 같은 게이트급 사건들은 물론 함께 병합이 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만 해도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뒤에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벌였습니다. 정말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대장동, 백현동과 같은 재판부인 합의 33부에서 심리 중인 위정교사 사건과 그리고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이번에 기소가 된 대북 송금 사건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특히 수원지방 부분에서 이화영이 징역 9년 6월을 받은 대북 송금 사건의 수혜자, 이른바 몸통이라는 이재명이 추가 기소를 당하자 이재명은 문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무리수를 띄웠습니다. 그게 이 나라 검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꼭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7월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과 아내 김혜경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잠잠하게 수사만 하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원지검은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재명 부부는 지금 배임죄 등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에게 각각 소환일자 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수차례 이재명의 온갖 게이트 범죄보다 이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선진민주주의라면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혜경은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경기도 공무원인 배소연을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재명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을 했다며 이첩을 해온 사건도 함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되어 검찰은 지난 2월 김혜경에 대해 지난 대선 직전 배소윤과 공모를 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가 된 배소연은 지난 2월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조명현이 2022년 1월 달에 김혜경이 배소연을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물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산 뒤에 관사로 가져오게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조명현은 또 작년 8월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뒤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검찰 출석이 7번째 검찰 소환조사입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게이트로 2번, 백인동 개발 비리로 1번, 또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6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으면 7번째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과 김혜경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자 국면 정한 쇼라고 즉각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제물 삼는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이재명 부부 소환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인 것을 주목합니다.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다. 도대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자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인가요? 솔직히 이런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국민 세금이나 회사 공금을 자기 돈처럼 쓴 범죄로서 증명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년 가까이 이 사건 수사를 끌었습니다. 언론은 대장동 백인동 게이트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재판거래 선거법 위반 등 온갖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이 그동안 이런 하나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제대로 외통수에 걸렸다고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몇 년씩 함부로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먹는 것만 산 게 아닙니다. 온갖 생활용품을 모두 다 샀습니다. 그동안 이런 탈행이 먹히면서 이재명은 없는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에 자기들 말로는 검찰공화국에서 국가폭력에 마침내 무너지는 민주화 투사 신용을 했습니다. 김혜경이 법카로 소고기와 생선 초밥을 사먹은 것을 최초로 발설했던 7급 공무원 조명현은 이번에 이재명을 직접 겨누고 나섰습니다. 법카 유용 주범은 이재명이다. 7급이 대통령 후보를 향해 칼을 내민 겁니다. 조명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재명은 부패한 고위공직자로 반부패 총괄 국가기관인 권익위의 조사를 받고 결국 검찰에 다시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조명현의 신고로 1년 7개월 전에 김혜경을 향하던 타깃이 이제 이재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혈세를 유용하고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로서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신문은 소고기와 초밥 정도가 아니라 일반 생활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들을 경기도 총무과 법인카드와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썼다고 썼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시 또는 묵인했습니다.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인 샌드위치, 과일 등에서부터 옷 세탁, 자동차 기름, 심지어 CCTV 건전지에 이르기까지 다 세금으로 썼다.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7급 조명현은 법인카드를 들고 일제 샴푸를 사기 위해 청담동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이재명은 당분 재료를 뺀 특별한 호밀빵 샌드위치를 매일 아침에 먹었다고 합니다. 출장 갈 때도 이 세트를 사갔습니다. 결국 100만 원어치 샌드위치 법인카드 결제까지 했습니다. 샌드위치 값만 100만 원입니다. 과일도 경기도청에서 사서 도지사 관사 1층과 2층 냉장고에 꽉꽉 채워 놓으면 김혜경이 와서 며칠에 한 번씩 김혜경이 와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모두 조명현이 제보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혜경의 소고기 법카 사건과 이 초밥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경찰이 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는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재명은 연결고리가 없다
라는 이상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고, 김혜경은 비서 배소연과 공범이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문재인 정권 막판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검수완박을 한 것이 결국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배소연만 희생양으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배소연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TV 방송에서 하루 종일 방송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자 4명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메시지 논란입니다. 김건희 한동훈 문자 논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로 보내는데, 이를 읽씹, 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읽고 씹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읽기는 읽었는데 그 메시지를 무시해버렸다. 그런 논란입니다. 읽씹 논란입니다. 모든 신문에 읽씹이라고 다 적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측은 배우로 친윤계와 대통령실을 지목하며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실은 전대 개입은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7월 7일 밤 이른바 김건희 문자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자 한동훈 측근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를 이유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때도 참 시끄러웠죠. 한동훈 측은 이번 김건희 문자 파동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당대표 선거에 이용한다는 한동훈의 주장에 친윤계와 원희룡은 벌칙됩니다. 지금 친윤계의 대표 주자가 원희룡이죠. 원희룡은 펄펄 뜁니다. 원희룡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개입 운운하며 대통령실을 끌어들인 것은 한동훈이다. 그런데 문자 논란이 확산하자 7일 일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당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2차 연판장 파동이라고 해야 합니까? 나경원 때 1차 파동, 이번에 2차 연판장 파동. 언론 보도를 보면 전당대회 선관위원인 박종진과 그리고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 등이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회견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친윤계 현역 의원이 주도 아래 40명 안팎의 당협위원장이 호응을 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1차 연판장 때 이 나경원을 배제하자 이 1차 연판장 때 53명이 사인을 했죠. 이른바 제2의 연판장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 한동훈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의 말이 이렇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사태 기자회견에 참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짓을 하나? 당사자인 한동훈 역시 페이스북에서 공격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에게 공적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인이 연판장을 돌려 사퇴 요구 회견을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여론 나쁘다고 취소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자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연판장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락책으로 지목된 박종진은 선관위원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은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한 2군데만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문자 내용은 누가 추천한 걸까요? 어제는 TV조선이 문자 내용 전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이날 친한계는
자신들은 떳떳하다면서 익십 논란을 자익에 비유했습니다. 최고위원회 출마한 박정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익의 본질은 익십이 아닌 문자 유출이다. 익십이 대역죄인 양 팔을 버린 세력은 얼치기 충성파다. 한동훈의 최측근 장동혁은 친윤계를 호가호위하려고 대통령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7일 원희룡은 한동훈 측에게 이슈를 피하려고 당무 개입으로 몰아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들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나? 한동훈과 대통령실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문자 내용에 대한 다툼도 계속됐습니다. 한동훈이 5일 김 여사의 문자는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하자 원희룡은 문자 전문을 공개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사과 뜻을 전했다는 쪽과 한동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문자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거나 사과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몇 시간 전 어제 TV조선은 문자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 문자 전체를 읽어보니까 양쪽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문자는 과연 사과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과는 어렵다는 취지였을까요? 신문에 나온 친윤계 중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문자를 두고 사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불리하니 전당대회 개입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때는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소통해놓고 지금은 사적 공적 통로 운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거의 100회가 넘게 참 많은 소통을 전하기로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공적 통로가 어떻고 사적 통로가 어떻고 그걸 굳이 구분을 한다니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나경원이 말도 아주 재밌습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 사과 기회마저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이고 원희룡은 무모한 아바타다.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회 보름 전까지 당의 정체성은 물론 노선이나 정책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MBC에 가서 국민의힘을 질타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당권을 다투는 후보 4명이 당의 정체성 그리고 정책, 노선을 두고 싸우지 않느냐. 엉뚱하게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 않았다. 그 무슨 말인가요? 옛날 선배들의 선명 경쟁은 정말 신화였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틀 전 7일 문자 익십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글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 아니면 정무수석이겠죠. 그런데 과연 김건희 문자 메시지는 누가 올린 걸까요? 그 메시지는 무리를 일으켜 부담들이 송구하다, 내 불찰이다,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찐윤 이철규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철규가 흘린 것이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 유출 창구를 이철규로 말한 건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측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에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다. 역풍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사실상 사과하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한 뒤에 그래도 사과하라고 하면 결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친윤 쪽은 문자를 흘린 것은 친윤이라는 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칙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철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친윤 지원을 받는 원희룡은 한동훈에게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자를 모두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진중권입니다. 진중권은 한동훈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진중권은 오히려 친윤 쪽에 칼을 내밀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공개를 요구한 친윤에게 선빵을 날린 겁니다. 코미디아 하느냐? 폭로한 쪽에서 까라. 한동훈계는 이철규가 의원들에게 문자 내용을 흘리며 바람몰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중권은 이철규를 두고 매우 사악한 인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한 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향해 이 수준의 욕을 한 적이 있을까요? 이처럼 유난 3차 충돌이 벌어지자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여야 간에는 하지 않은 욕설 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신이 난 쪽은 언론이죠. 언론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놓고 극한 분열상을 보이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전을 보도하기 바쁩니다. 한동훈 측은 연판장을 기획했다는 쪽이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죽는지 보자. V1, V2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선을 넘은 거다. V1이 누굽니까? VIP1, 윤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VIP2는 그럼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 VIP 1, 2가 선을 넘은 거다. 이제 정말 막가사는 겁니까?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강경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혹은 대통령실 누구라도 이 문자 논란에 관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내게 타격을 입히려는 선동 목적의 비정상적 전대 개입을 주장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컨트롤하려 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매장시키려 한다. 이 주장입니다. 어떻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총선 직전부터 지금까지 분노 게이지를 계속 올리는 중입니다. 한편 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2요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다만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21대 국회 최상병 특검법보다 더 강화된 특검 법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아주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경북지방경찰청이 해병대 순직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민간 위원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임 사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경북지방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 도대체 그렇다면 해병대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긴 당사자 박정문 수사단장이죠. 이 대령입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너희 장인이 왜 붕이바위 갔나 곰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총선에서 종로에서 당선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변호사였습니다. 그 곽상은에게 이재명 팬카페에서 이런 막말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왜요?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서 조사를 하겠다 하는 안건에 곽상은이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곽상은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은 곽상은에 대한 징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욕도 아깝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선봉장이 되지는 못할 망정 뭐하는 짓이냐. 이런 등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들이 과연 검찰 개혁이 뭘 의미하는지 알기는 하는 걸까요?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라고 하더군요. 블루웨이버. 그 블루웨이버에도 곽상은이 원내 부대표직 사퇴와 그리고 징계 탈당을 촉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진술 조작에 의한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부터 소설을 쓴다고 하니 말입니다. 차라리 이 사건이 진실 여부에 이재명의 운명을 그린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딴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사건 하나 상방울 대북 송금에 이재명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재명은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걸자. 그럴 배짱이 없다면요, 도박 영화 타짜에 나오는 아귀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아귀는 적어도 진실에 승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